삼국유사의 단군기 관련 기록은 고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 고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아까 책이다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거로는 단군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라는 책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책이 몇 가지 자료로 보여진 자료집이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때 다 고기라고 쓰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또 다 그 같은 책에 들어갔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하여튼 대체적으로 한국사기 삼국유사 정도에 있는 의정된 고기는 하나의 책의 자료집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책 같은 경우는 후삼국 시대에 결국 후삼국의 통일을 바라면서 역사를 전망하면서 우리의 역사 그 이전의 기록을 자료집으로서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고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이고 얼마든지 또 반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삼국사라고 표기한 것은 대체적으로 고려 초에 삼국사라는 책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보통 부삼국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원래는 부자는 없었겠죠. 삼국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다 부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삼국사라고 했는데 요것은 상당 부분은 고기를 이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부삼국사는 기전체의 공식적 국가 기록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변형도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단군 전승에 대해서도 원래 고기에서는 음녀설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단수 시인하고 한웅의 선녀 사이의 일로 교체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의 또 단군 인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가서 제왕문기,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 시리즈의 단군 인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처의 삼국사 저요, 동북통감의 단군 인식이 있고, 이러면서 우리 중대적인 역사 체계가 정리되고 통사로서의 동북통감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서원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44페이지로 가서요. 단군 전승은 기본적으로 삼국유사 기편, 제왕문기, 세종실록 시리즈, 삼국사 저요, 동북통감 등의 세 계통의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두 계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삼국사 저요, 동북통감은 또 하나의 계통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 계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며 원형에 가까운 단군 전승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삼국유사 기편 고조선 왕검조선조에 인용된 고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고기를 하나의 독자적 서체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명사로서 옛 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 신기한 논란거리입니다. 실제는 적어도 삼국유사 기편 고조선조의 국교조에 대한 국교조에 인용된 고기는 하나의 책에서 인용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 언급은 없지만 삼국유사 기편의 동구여조도 같은 책에서의 인용인데 그때는 인용을 갖다가 인용했다는 걸 생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는 여러 단편적인 전승들을 수집한 자료집의 성격이 있으며 이 자료집에는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추가와 삭제, 자꾸 수정 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고기라고 하여 인용된 부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어쨌든 삼국유사 기편의 고기의 인용 부분이 그에 선행하는 옛기록 모음집에 근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거는 이 옛기록 모음집을 단정적으로 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기에서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체계가 보기에서는 단군에서 시작하는 우리 역사체계가 처음 오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사체계로 만드는 것은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자기 시대까지를 정리를 해야만 통사체계를 만들어집니다. 이런 역사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고기에서 시작됐고 대개 후삼국 시대 때 후삼국의 통일을 전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편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 기입편 보조서를 인용해서 삭제되었지만 삭제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삭제된 부분을 저 나름대로 복원했습니다. 복원을 해서 그것은 뭐 제가 새로운 사례를 요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제왕무기는 삼국사의 자유를 인용하면서 이 삭제된 부분을 남겨놨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이 삭제된 부분은 신라죠. 고려, 남부곡조, 동북부여, 예여맥이 모두 단군의 계승이라는 언급으로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단군일의 우리 역사를 내재적 관점에서 최초로 체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은 현존하는 한국유사 왕검조선조에는 삭제되어 있지만 이것을 끼워넣으면 당연히 어떤 단군조선일의 역사체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거죠. 고기는 아마도 후삼국 시기에 후삼국의 통일을 전망하면서 편집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부 내용이 건국 이후에 추가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려 시대 이후에 된 것이다. 고려 시대 이때 관련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후에 다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는 기본적으로 삼국시대에 이루어진 고구려의 유기, 신집, 백제서기, 시라의 국사 등 기본 자료로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 밖에 우리의 옛 구전 전승 및 기타 문헌 자료를 덧붙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구삼국사는 고려의 건국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국가의 공식적 기전체 역사서로서 대략 고려 초 광종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삼국사는 당시 우리 내부의 자료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고기를 토대로 편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구삼국사에서는 고기 단군강의 내용, 북구여와 동명왕 관련 내용 등이 고구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변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고기의 내재적인 우리 역사체계, 삼국유사에서는 고기 우리의 내재적인 역사체계를 그러나 모두 신라, 고려, 남부곡조, 동북부여, 예연맥이 모두 단군의 계승이라는 언급은 여전히 살아남게 됩니다. 한편 삼국사기에도 단군과 관련되는 부분이 단편적으로 남아있는데 고기와 구삼국사에 있던 단군조선 관련 기록은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국사라는 책 앞에 단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김유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의도적으로 잘라내고 신라 번기로 시작하는 거죠. 신라 번기로 시작되게 되고 그걸 갖다가 그다음에 신라 유천에서 살짝 고조선 유민이라는 말만 주로 한 줄 딱 써놓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김부식이 우리 역사를 기자조선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역사를 단군조선에서 시작하느냐 기자조선에서 시작하느냐의 갈등은 벌써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고 생각하고, 결국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삼봉 정도전 같은 부분은 명백하게 이제 기자조선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 동시대의 권근 선생은 단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고,
그런 것이 나중에 조선후기까지 이어가서는 단군을 강조하는 체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또 기자를 강조하는 체계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다산 정약용은 기자조선에서부터 시작하고 단군조선을 부정합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좀 당혹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은 발해 역사에 대해서도 발해 지리 보증을 발해는 흥안령 대체적으로 이동지역, 동쪽 지역으로 한달지, 요사를 부정한달지, 그 다음에 우리 고대사의 중심을 한반도로 제한해 본달지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윤한택 선생님이 해주면서 논의가 조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관점은 기자를 강조하는 관점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삼국 사항에서 시작되었고 다시 살려낸 것이 삼국유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선 초기에는 기자와 단군을 어떻게 앞세우느냐는 대립이 권근과 거기 정도전의 대립이고 그것은 정치적 입장의 대립하고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후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권근 제후국으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 또 앞으로 또 남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단군과 기자를 단군으로 시작할 것이냐 기자로 시작할 것이냐 하는 대립은 적어도 고려 중기 이후 삼국사기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그 대결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거고 단군 조선의 최초의 위치의 문제하고 우리 곧 상고사의 강역의 문제하고도 나중에 다 관련되는 문제고 21세기에 과연 우리 역사책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도 다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오기에서의 신라, 고려, 강부곡조 등등이 모두 단군의 개성이라는 언급을 삭제하고 기자조선에 대한 언급을 추가함으로써 단군 기자조선 삼국유사 고조선 그러나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기자조선에서 시작했는데 그와 달리 삼국유사 고조선주에서는 다시 고기의 이 부분을 따라서 기자조선의 개선 단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이 구조는 삭제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 자체에서 약간 혼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단군 조선의 개선 단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고기에서의 북부요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복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고의 동명왕조는 이수유의 제왕무기에 있는데 그 장소의 동명왕기 부분이 고기의 북부조를 개변했으니까 다시 이거를 갖다가 바로잡음으로써 복원해내는 것이 있는 것이죠. 단군 조선에 대한 부여의 개선 단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삼국유사 우리 역사책을 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왕기에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것과 다소 다른 단군 전승, 또 단군이 한웅의 손녀와 단부신 사이에 출생했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군 전성이 되었죠. 조선 초의 세종신국 지리지 평양부조의 단군 고기 인용도 대체로 제왕기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삼국사 전에는 위 두 가지 모두가 다소 다른 단군 전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북통감은 삼국사절의 전승 따르고 있는데, 이 동북통감과 한국사절의 전승을 세 번째 전승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종시력지는 두 번째 전승을 또 따르면서도 한편으로 세 번째 전승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승은 원래 계통이 다른 것이라고 크게 생각해 왔는데, 계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승이 두 번째 전승으로 개변되고 나중에 세 번째 전승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한 계열이 서서히 발전해가고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한국유사의 전승, 제왕운기, 세종시국의 전승, 한국사절의 동북통감의 전승, 이 세 가지 단군 전승의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이 단군 전승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래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승의 차이에 주목해 봤지만 세 번째 전승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각 전승에서 차이가 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제왕운기가 세종시절의 단군 전승은 한국 유사에 인용된 고기를 토대로 하면서 단군 출생 부분을 일부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연구에서 일부 변형의 부분을 추출하고 그 변형의 이유를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 제왕운기, 세종시록 인용돼서 살필 수 있는 우리 역사책에 대해서 또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군 조선의 이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선조 삼국사 저려에서는 단군 조선에 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동북통감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동북통감 단계에 있어서 우리 중세의 국사체계가 완성되고 이에 따른 통사가 갖추어졌다 이렇게 얘기되고, 동북통감 단계 국사는 근대적 국사체계에는 내셔널 히스토리라고 하는 근대적 국사체계는 아니라 중세 후기 국사체계이며, 이것은 저는 준민족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근대적인 민족과 다른 준민족체 형성과 향후 조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의 역사 및 역사학과 우리의 역사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서양 걸 들어와서 근대 역사를 자꾸 비교하면서 내셔널 히스토리를 강조하면서 이 전근대의 국사체계에서 부정하는 것은 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세 후기의 국사체계에 대한 이해는 추후 남북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적 근대 국사체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는 본론에서의 논의를 요약하고 추후의 작업 및 통일적 근대 국사체계 형성에는 남북 국사의 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좀 지루한 고증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일부를 복원해내고 구상수사의 일부를 복원해내는 지루한 고증 작업이니까 일단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동문여지 순난에 나온 거기 평안도 성천부라든지 또 위주 쪽 관련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고구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 지역의 전승이 처음으로 체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종대에. 그래서 기록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지금 복희대 교수님이나 유란택 교수님은 그것이 아마 만주 지역에 있던 것이 결국 평안도 지역으로 기록되게 된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로서는 좀 단언을 내리지 못했고, 어쨌거나 또 신진 동북여지 순강에서 평안도 쪽에 고구려 안시성 관련 기록이라든지 비리국 관련 기록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이고, 그것을 선초의 재발견이냐, 그 어떤 고려시대 이후에 얘기가 그때까지 전해졌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건너뛰어서 본론의 얘기는 결론에 되어 있는데 빨리 읽고 것으로 발표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기 단분이 생각해보면 원래 고기 단위에서는 단분과 함께 운영하여 사용이 되어 있었다. 무슨 단분 조선 C35페이지입니다. 무슨 단분 조선 이래의 전선이 문자로 정착된 것이다. 우리 역사 체계와 관련해서는 복원된 고기에서는 단분 조선 정부여로 개선 연기가 되며 단분의 통치 영역은 조선 지역만이 아니라 신라, 고려, 남부, 옥석, 중부여, 예백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한편 복원된 고기 2에 따르면 북부여는 현재 해머수에 의해서 전한 현재 신작 3년의 홀순골에서 건국되었고 그 아들이 부로서 가서원을 옮겨 건국여라 했다. 그러니까 복원된 고기 2에 따르면은 북부여에서 북부에서 전한 현재 신작 3년 기사는 북부의 기사가 되는데 이기고의 동명경에는 이승희의 재앙운기나 이런 그런 입장이 아닌 거죠. 고구려의 동명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동명왕과 부여의 동명왕은 혼동이 있고 나중에 고구려가 그걸 갖다가 또 비교한 거를 아서합니다. 단분 조선이 고기 대선 단분 부여의 개선 관계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데 원래 북부여에 해머수 부로의 개선 관계가 있었으나 북부여 후기에는 동부여 멸망 후에 고려의 재건을 바라는 부여족 계통에서 자신의 고려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고기에 대해서 부를 단분과 직결시킨 데에서 연연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부산국사의 단지 인식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단분의 선묘와 단수신 사이에 태어난 것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변화는 앞과 언급함과 같이 부산국사의 찬사가 음녀의 존재를 부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부산국사에서 의역사책인 단분 부류의 개선 단계가 되며 신라, 고려 이런 것들이 모두 단분 조선의 영향이 됩니다. 이 점은 앞에서 고기들 같은 우리 역사 인식이 됩니다. 이것과 해머수에서 주몽으로 개선된다는 식의 관계가 병립되어 있는 것이 부산국사의 우리 역사입니다. 다만 부산국사 단계에서는 고기 신작 3년, 고기 2의 신작 3년 북부의 건국기사를 그 시절을 슬쩍 고구려 시적 주몽의 부친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현재 해머수의 북부의 건국을 말살하고 해머수 주몽 개선 관계로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것은 제가 다산 정영훈 선생님께서 시사받은 것입니다. 삼국사, 실제로 삼국사의 단군인식을 살펴보면 단군의 표현 대신 선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단군이라는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삼국사에게는 신라 건국 이전의 우리 고려사 부분을 거의 삭제했습니다. 한등유사의 우리 역사책에는 기자조선 신라와 해머수 고구려의 이원적 체계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삼국사의 찬자 역시 우리 역사에서 단분조선을 삭제하고 기자조선을 대체하려고 하면서도 고려의 신안이 난 그 삼국사의 해머수 주몽 체계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기에서 원조의 부친이 우태이며 북부의 왕 해불의 서선이라고 하여 북부의 왕 해불의 우태 원조는 다른 개선 관계를 또 삼국사기 백제번개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부삼국사의 고구려 중심주의의 중심이 어느 정도 대동을 걸려고 하고 이것이 고기 인형이라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흔한 만정국 선생이 이미 주장하신 바입니다. 한국사기의 단분 인식을 살펴보면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조에서 단분은 한인과 음녀 사이에 탄생한 것으로 했으며 이것은 단분 조선인의 전생이 문자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상국사를 따르지 않고 고기 일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삼국유사의 우리 역사 책에는 일단 기편 고조선조에 따르면 단군 기자조선 위만조선 삼군연으로 되지만 또 단군 기자조선 마한이라는 개성관계도 생각됩니다. 다만 마한조에서는 동의로서의 구의가 주제 직방시에 관장을 받았다는 언급 및 고안에 대한 언급도 하였으나 구의와 고안의 단군 조선과 단군 조선과의 계승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 기편 마한조에서는 기준이 남쪽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마한이라고 했던 언급을 하고서 채취원을 이용해서 마한이 고구려이고 진한이 신라라고 하였습니다. 뒤에 따르면 마한 고구려 진한 신라라는 계승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섯째, 제왕원기의 단군 인식을 살펴보면 제왕원기는 구산국사를 따라서 단군이 단서신과 하는 우리 소녀사에 출연하는 출세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물론 구산국사를 따르는 것이죠. 제왕원기 우리 역사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조선, 단군조선, 서구조선, 부조선, 문안조선, 한군년, 하한의 단계를 하였습니다. 능력적 개선과 활동적 남겨놓으려는 여성으로서의 자세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성리학적으로서의 자세가 혼연되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실학, 고려, 남부국적, 동부국적, 예배를 모두 단군의 계승이라고 보는 한편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만조선을 우리 역사에 넣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위만조선의 영역이 한사군의 영역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았으나 한사군을 우리 역사책에 넣는지 여부 없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서 절에서는 신이 담목 아래로 내려오자 국인이 임금으로 세우고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을 이 단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삼국유사 기사와 다르며 조삼국사의 기사와도 다른 제3의 유형입니다. 삼국절을 저술찬스 조선 측의 통일학자가 이량과 같은 고려 순례나 한당 유학 단계의 유학자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군이 불의의 분장이 되었다고 해서 단군 조선의 주민을 혈통적으로 불의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계통을 분명하게 한 것인데 한국유사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도하게 처리된 데 위해서는 발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책에는 단군 기자 상황을 이해하는데 추세가 가운데서 끊어졌다고 하여 위만과 한사하고 이분은 우리 역사에 넣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역이 아니라 혈통적 측면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한 것인데 그러나 기자에 의해 우리 역사 문명화 시작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자는 우리 역사 책에 미쳐 혈통과 문명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우리 역사를 체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삼국유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문명의 관점에서 볼 거냐, 혈통의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데 결국 삼국유사에서는 문명과 혈통은 중심적으로 바뀌고 나중에 우리 중세의 역사책에는 양자가 절충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한 갈등이 다시 조선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통감의 단군, 이스라엘 3사 절에서의 우리 역사책에는 단군 기자조선 하나 삼국이 되었지만 하나가 삼국이 계승되면 마한 백제, 진한신라, 변한 고구려를 하였습니다. 문안조선과 한군연을 우리 역사체계에서 빼는 것은 동북통감의 역사체계에 계승되었으며 이것은 실학단계의 하한 정통론으로 보다치게 됩니다. 하한 정통론 얘기를 조선의 실학단계에서 홍정하라든가 서거 이기자든가 여기부터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런 논의의 단초는 기본적이 이미 보인다. 이렇게 제 주장입니다. 그럴 때 동통감의 단군 인식을 단군이 단목 아래로 뜯어내려고 그분이 초대하여 왕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삼국사의 외익이 단군 조선조의 언급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을 구의로 보는 삼국사 절여의 설명은 삭제되었고
그것은 언제 살아났느냐? 안정복의 동상항목에서 살아납니다. 이 다음 동감은 고려시대 때까지 다루어 전근대 우리 역사의 통사를 편입한다는 점에서 사학사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유교 문명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려는 입장이 좀 더 강화된 것이지만 또 설득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체계에 대해서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계승구조를 보았습니다. 기자조선 초에 이어진 위반조선과 한사군 및 이부조를 언급하였으나 이를 우리 역사 체계와는 단전적 관점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통설에서 위반조선을 우리 함조선에 넣어서 우리나라 역사 체계에 넣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단군 기자 위반의 함조선 체계를 동감이 가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군 기자 3원 3부의 계승 단계가 되며 3원과 3부의 계승 단계는 변한 고구려 진한 신과 마음 뵙게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 역사학의 과제에서 끝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조선후기 실학 단계에서는 상한 정품론이 더욱 발전되는 가운데 우리 역사 체계도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일정 부분 개항 이후 우리 역사 연계도 반영되었으며 20세기 들어와서는 단지 심체를 위해서 새로운 단군조선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역사 체계의 모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문고에서는 이런 전들에 대해서 살피지 못하였는데 후고에 대해서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남북의 역사학계는 실증적 토대 아래 우리 민족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역사체계를 아직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철저한 실증적 토대 아래서 해야지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역사체계의 형성은 남북 주민 모두가 하여금 공통적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우익성 회복에 기하여 남북 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한 정신적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직 한민족과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의 근대 민족과 근대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현 단계 우리 상황에서 남북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인식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인 것이라고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 앞에 스스로 우리를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울러 기자조선을 우리 민족사에 넣을 수 있는 설득력을 가하고, 그것은 한국의 문명이 우리의 고대 문명과 고대 문명 중대 단계에서 중국 문명을 융합해서 새로운 우리의 중대 문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관점을 가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한사군과 이군 우리 민족사에서는 배제하면서도 영역적 측면에서는 우리 역사에 포함시키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 역시 21세기 초기에 우리 통일지향하는 남북한이 나아가 한민족 전체 민족사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상고사의 무대를 한반도만이 아니라 만주, 연해주, 요동, 요소, 일본 절도까지 아울러 고민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 관점에서 과거의 영역을 보지 말고 실증적인 토대 안에서 과거에 실제로 활동했던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고사를 얘기해야 되고 민족사를 체계화, 거기서부터 민족사 체계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상고사 고려시대의 역사 GDP 지정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학사적으로는 어떻게 의미가 있고 단죄나 위당을 잇는 그런 것이 우리 21세기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 국내학계에서의 지금 많이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영향 문제에서 일본 쓰다 소국일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갖다가 식민사회니 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주장한, 일반적으로 많이 주장한 것과, 불단속 위치의 주장을 비교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판단은 독자가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들어서 별을 맞춰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